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가 새해는 설레기 때문에, 뭐 우리가 9월 달에도 또 한 해가 시작되지만은, 우리 전통적으로 1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플래티넘 줌 미팅에서 잠깐 브리핑 했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이. 그래서 이걸 녹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 주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피 뉴 이어. 옆에 분에게 해피 뉴 이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는 피부회복, 레그복 모두 다 터지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가 뜨죠? 예, 내 맞는 띠에 행운이 막 뉴스가 쫙 뜨죠. 그게 이렇게 나한테만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의 띠와 나의 관심사를 새해에 들어가지고 쫙 뿌려줍니다.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그런 어떤 뉴스를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내 개인 맞춤 유튜브 방송이죠. 우리가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좀 화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성공이라는 게 뭘까? 성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성공이고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성공이고 권력을 얻는 것도 성공이고 돈을 얻는 것도 성공을 하고 각자 규정하지만 그것은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떻든 저의 성공의 개념은 행복한 삶, 행복한 삶, 행복한 삶. 결국 우리가 성장할 때 행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그런 어떤 과정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런 행복이라는 어떤 우리가 용어를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이 성공을 누구나 원하지만은 성공을 이렇게 추구해 가는 과정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이제 미래에 워낙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갈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최후에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일종의 말하면 성공의 노하우 또는 성공의 방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책이라든가 뭐 음원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개인 맞춤의 어떤 또 본인이 또 그 분야에 성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메이 사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공했던 어떤 방법이 그런 어떤 성공의 방법을 복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가. 또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했던 방법, 저희들이 창조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복제를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이런 성공의 방법을 복제할 때 저는 어떻든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는 100% 성공한다. 이 부분만큼은 제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반대말이 뭐라겠어요? 성공의 반대말? 예, 성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실패, 실수, 뭐 이게 성공의 반대말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성공의 반대말은 성장은 성장. 그러니까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면 안 되겠다. 거기서 경험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성공에 이르는 길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성장을 원하지만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마는 도대체 뭘까? 다 자기 분야에 잘하고 싶잖아요. 뭐 자기 일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은 남보다 그래도 좀 더 내 스스로 만족도 있지만 또 어떻든 뭐 부귀 명예도 올 수 있지만은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성장하는 부분이 잘 안 될까? 이것은 뭐 통속적으로 뭐 꼭 어떤 단시간에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런 성장하는 어떤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악마 이 뭐 표현이 악마지만은 그런 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또는 악마는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 예. 그런데 나에게 악마는 어디에 있는? 이 악마가 사랑을 방해하고 나를 관계를 뒤틀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귀, 이런 악마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짐 콜린스의 최신작이지만 자, 이리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건 100년 된 회사를 조사한 거거든요. 100년이라면
정말 거의 한 3세대. 예. 그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더라. 마찬가지죠. 개인도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위대한 기업도 있지만 위대한 개인도 반짝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그 내 어떠한 행복한 삶을 죽음 순간까지 이어갈 건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또 필사를 쭉 이렇게 하면서 잠시 후 그런 우회전하세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이 위대한 기업들의 어떤 부분들이 한순간 이랬지만은 자 누구나 이런 어떤 위대한 업적 이런 부분을 승승장구 하느냐 또는 실패하느냐 아니면은 오래 지속되느냐 아니면 몰락하느냐 이 모든 것이 주변 환경보다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어떤 주변에 그런 관계가 됐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자녀가 든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참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살았잖아요. 예? 살아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동백섬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 이 손자하고 이게 할매가 이렇게 유모차 끌고 도는 게 제일 부러워. 애가 됐나 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를 먹어봐야만이 삶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문한 이야기가 자, 잘 나간 거 잘 나간 거. 이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몰락의 징후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 잘 나갈 때부터. 그래서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뭐 기고만장하죠. 내가 암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 눈에 뵈는 게 없죠. 내가 최고고. 능력. 나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그런 자존심, 자부심. 그런데 이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키데스가 아니냐 했죠. 투키데스가 아니죠. 하여튼 누가 이야기해서 제국은 필망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예, 그 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몰락의 징후라든가 이런 변화를 감지해서 대처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 지속해서 망했을까? 거기에 가장 결정적 황제가 카리큘라 황제.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누구냐면 서기 한 200년이가 지나가지고 황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전 로마 제국에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평등의 기회를 준다 했는데 평등이 이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득권의 그 권위, 기득권의 자부심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면 이런 어떤 부분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도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강한 거죠. 왜? 서서히 징후들이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하여튼, 트라이나스 황제가 이분이 로마 신권을 풀면서, 결국 로마가 100년 후에 망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징후. 1단계 어떤 상태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내가 EDC, 내가 FC, 잘 나가. 내가 SP 플래티넘도 될 수 있지만 좀 더 성장한 의미로 본다면은 그런데 이때부터 징후가 나타나. 성공부터 자만심이 생겨난 단계. 성공의 원인. 내가 플래티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된 거, EDC 된 거, FC 된 것은 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5 리더십은 겸손과 나의 모든 어떤 결과를 남에게 이렇단 행운으로 그분들을 잘 만나서 내가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레벨이 레벨 5 리더십. 그 레벨 1은 리더십 어떤 거예요? 내 능력. 네. 내가 잘나서 됐고 내가 했기 때문에 했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자 1단계에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 성공에 대한 원인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은 일단 징후가 시작되는 거죠. 자 2단계에서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로 유혹이 찾아온다. 이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EDC, 더블, 트리플, FC. 현실 안주보다는 좀 무서운 과다한 욕심.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 원칙과 질서에 혼란. 아미도 똑같아. 아미가 뭐 세상 다른 일과 뭐 그게 차별화 있겠어요? 똑같지. 이것은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 원칙과 질서 혼란 뭐예요? 템포가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스폰서 이야기가 잘 안 들려. 그럼 이게 이제 서서히 균열이 되는 거고, 또 성공에 과도한 집착. 왜? 내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나는 막 계속적으로 성장. 잘못하면 이제 그런 어떠한 과다한 욕심하다 보니까 내가 파트너들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또는 신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3단계에 접어드니까 최정점을 찍는 단계죠. 최정점. 이혼과 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로 이혼을 회피하고 본질 이탈. 그러니까 뭐 파트너 미팅 안 나오면 나오지 마라 그래. 그분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이 묘시 듭니다. 아메의 사업적. 그리고 본질 이탈. 내가 그래도 아메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내가 좀 이제 뭐 그렇게 풍요의 착각이죠. 영원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혼과 이기 작은 미세한 그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영화에 대한 자기 연민. 저도 어쩌면 이 단계를 우리가 지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였는데, 내 파트너들이 몇 명이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했는데, 과거의 연민, 예.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 right now.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3단계 이런 부분을 부정하면은 이제 4단계에 서서히 구원을 찾아 헤매는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남탈하더라. 남해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일도 마찬가지. 환경, 주의, 여건. 예. 왜 윤석열 뉴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사형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참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자가 1년 후에 사형이 언도될지 어떻게 기가 막 네. 거울을 보느냐 창밖을 보느냐 대부분 창밖을 보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만났어. 내가 파트너를 잘 만났어. 스폰서를 잘 만났어.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성찰인데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조심했다. 그게 아니라 창밖을 보다 보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부활이냐? 생존을 위한 투쟁을 포기할 것인가? 죽음을 받아들일까? 아니면은 희망을 놓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내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 이 1, 2, 3단계는 잘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 그런데 미세하게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잘못하면 이제 점점 이 단계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부활이냐?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메이 사업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죠. SP 때 그만두든 다음 때 그만두든 이시 그만두든 그만두는 기억은 1, 2년 가겠지만 한 10년 지나보세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 거기에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다시 초시로 가서 정말 이 사업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초심, 첫사랑. 아메에 대한 첫사랑을 해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험 가지고 있죠? 가슴이 쿵당쿵당, 심장이 퐁당퐁당. 나의 구원은 어디? 어디서 구원을 찾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암이란 사업을 우리가 시작했고 또 내가 했으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신도 디테일. 이 디테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고 신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탱화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냐하면 탱커는 성공자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탱커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이 악마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채우려도 이 한 가지 때문에 안 채워져요. 제가 이걸 발견해요. 이게 이제 이 짐 콜린스 이 책에 나옵니다. 그 대단한 CEO들이 완벽해.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 그 하나는 술버릇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결정적으로 그게 딱 나타나다. 스티브 잡스도 그죠? 애플 폰이 그렇게 완벽했던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네. 애플의 양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구를 만들 때 그 고객들,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꼼꼼히 만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왜 아버지, 그렇게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예? 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정리하면서 이 가구를 만드냐고. 예. 이렇게 만들어야 이 가구를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이게 나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 애플폰이, 예? 스마트폰이 그렇게, 평균 읽어보면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아주 스티브 잡스가 한 100번을 바꾸시킵니다. 계속 보이지. 막 디자이너들이 너무 열받아. 왜 납땜하면 어차피 안 보일 건데 그렇게 그 디테일한 것까지 체크를 하냐고. 이게 애플폰. 그래서 애플폰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터리가 방전되는 속도가 똑같아. 우리 애니콜 같은 경우는 뭐한 2, 3년 쓰면 방전이 바로 다르죠. 애플폰 그러잖아. 그게 애플의 정신이야. 마찬가지죠. 내가 10가지 하긴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이 물통이 채워지지 않는 게 10가지 중에 지금 9가지 안 채워지고 있죠. 우리 리더님 이거 한 가지가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체력 단련 잘해. 책도 잘 읽고, 음원도 듣고, 미팅도 참석하고, 제품도 잘 쓰고, 사업도 잘하고, 고객 관리도 잘하고, 신뢰 쌓기도 하고, 인컴도 하고. 한 가지. 탱커는 목표의식이 없거든. 탱커 중에 10가지라면 이 한 가지가 뭘까? 이 한 가지에 악마가 숨어 있다. 이 한 가지에 신이 숨을 수도 있다. 뭘까? 뭘까? 제가 확신했지. 이 상담이 안 되면은 9가지를 열심히 해도 채운다. 마찬가지로 상담을 잘하면 완벽하게 채워주고 상담은 논쟁이 아니죠. 내 상황을 가지고 스폰서하고 100% 내가 휴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내 목표와 방에 대해서 내가 흡수하는. 저는 그래서 상담이 기적을 믿 여러분 내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탱화를 열심히 하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이 상담이 끊기면 채워지죠. 나이가 많았다, 핀이 높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려면은 이 디테일, 디테일 속에 있는 이 상담이란 디테일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리더로, 위대한 리더로 태어나려면, 자,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위대한 특징. 빅, 헤어, 어데이셔스, 골. 이 헤어리 머리결 이런 게 아니라 위험한 뜻이 위험한. 크고 위험하고 담대한 목표를 이 위대한 리더는 다 가지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뭐라 했습니까? 애플을 만들 때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앨런 머스크는 나는 화성을 가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빅햄, 이런 크고 담대한 목표를 가질 때 엄청난 장애를 만난다. 그렇지만 그 장애물은 언젠가는 끝이 나.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걸 포기 않을 때쯤 행운이 찾아. 이게 세상의 저는 진리. 암에 때로는 암자도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미팅, 아, 똑같대라. 지금 미팅 많이 축소됐지만 월화수목 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럴 때는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래도 계속 할 때 행운이 찾아. 이것은 암해가 아니라 세상 원리가 있다. 어떻게 행운이 찾아온다? 자, 첫 번째는 행운의 기적은 반드시 내가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끊임없는 도전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부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너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네. 나 최선 다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후회 없다. 그분들이 살며시 그냥 행운이 그게 이제 요즘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에너지가 그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 원리를 알면은 그 우주 에너지가 그 양자가 그 운동장의 야구공 하나 크기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자가 모여서 세포를 움직이고 하는데 어쨌든 특별히 이제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걸 믿을 수 있고 부처 불교도 믿을 수 있겠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가가지고 강의를 했대요. 저는 기도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대학생. 목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주 고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라고. 저도 때로는 이런 일이 일상에 일어날 때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물찾기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직장 다닐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막 그, 거래처 가서 막 옷도 막 버리고 뭐 고생 열심히 해가지고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다가 또 차가 눈밭에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또 또랑에 빠져 가지고 진짜 그때 죽을 뻔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운권 추첨이 있는데 가장 큰 제주도 가족 여행권을 제가 걸린 거예요. 이야. 그리고 우리 제주도 간 적이 있어요. 애들 다 데리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때 행운이 온다. 행운, 기적은 그냥 막 어? 넘어져가지고 500원짜리 줍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 여러분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말 한 대 그만 주세요. 한 대 그만. 안 줘. 한 대가 안 주면 나 내일 미팅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미팅 나. 거기서 기적.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찾던 부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이걸 뭐 기대하고 하면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어쩌면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세상 원리다. 예. 두 번째는 그 사건은 좋든 나쁘든 상당히 큰 잠재적 결과를 낳았다.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되거나 운명의 전환점이 된다. 네. 정말 다이아몬드 되고 싶은데 내가 안 나타나. 그래서 막 한 대가 안 되고 가지고 뭐 뎁스 해가지고 어떻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분을 보내서 내가 다이아몬드 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뇌가 가장 큰 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 김미정 리더가 그런 얘기. 자기가 정말 6번째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트리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쩌면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 세 번째, 그 사건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죠? 예측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간절한 바램이죠, 바램. 바램인데 바로 안 주죠. 예. 모세는 바램을 몇십 년 만에 줬어요? 40년. 40.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누군가의 뭐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내 응답이 안 나올. 대부분 좀 더 지속한다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다 해서 다 들어주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걸 들어주는 거.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폭풍 부정조요, 치유 부족이다. 폭풍도 아무리 센 바람도 하루 종일 아침이면 끝이고 저녁에 밤에 막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렇지만 아침에 끝이 나. 아무리 거센 비바람도 종일 내리지 않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역경, 이 어려움, 이 고난 안 돼. 언젠가는 끝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목표, 이 바람의 법칙을 이제 중단해 있더라고. 안 하고 있더라고. 단지 그냥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반성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드림월드의 비햄을 설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올해 백주의 푸켓을 꼭 모시고 가자. 어떻게 모시고 갈 건가? 예.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하자. 50조의 리더를 모시고 런던에 가자. 그리고 2030년 이분들이 비전 보너스를 받아서 정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 키트를 마련하게 하자. 그리고 2040년 한자수 여행을 리더십 여행을 가자. 이건 단순히 그냥 여러분에 보여주기 위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 서재에 예, 그림으로 걸려 있고 액자에. 그리고 바람의 법칙. 예. 자, 고도의 머리만이 성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소음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내 의식을 지배하는 거죠. 냉장고 문짝에, 화장실에, 예? 자동차 안에, 현관문에, 핸드폰 화면에 내가 올해 국회 20 H10 지속적으로 내 눈에 노출되게 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이 바람의 법칙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양자가 올려다가 도망간대요. 파동이 불확정성에 올리해서 이게 물체가 움직이면 양자도 움직이지 않는데 물체가 움직이면 양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아직 발견을 못했 현대과학이. 그러니까 내가 이 에너지가 파동이잖아요. 에너지를 나 가고 싶어. 계속 국회 가고 싶어. 국회 가고 싶어. 하면은 양자가 국회 가는 방향으로 내 생각과 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단순히 그냥, 나 국회 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저도 처음부터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겠지. 근데 지금은 확신이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CLC 뭐 천년 만년 CLC 목표 설정, 꿈 설정 남의 앞에 타고 흥분이었다. 액션 나우. 그럼 니는 했나? 니는 했나? 나의 의식이 온우주가 된다.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생각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RVD, Realization is vivid dream. 예. 꿈의 실현은 간절히 일어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아침에 뛰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낭독을 해요.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FCA 받기 때문에. 하여튼 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암의 sab은 그런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구나. 이건 결국은 복제 sab인데 이 복제의 원본이 선명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복제라도 우리 카피라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공의 방법을 불투명하게 하면은 방금, 방금 상담이 불투명하다? 거기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성공의 치명적인 그런 걸림돌이 되구나. 근데 나 김창흠은 백조의 리더를 모시고 복귀와 있다. 왔다, 왔다, 왔다. 갈 것이다,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땡기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파도에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질 거다. 2029년 아메 출전은 5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 리더를 이끌고 런던에 왔다. 템즈강 유람선에 와인을 마시면서 이게 아메이라고 나는 외칠 것이다. 2030년 비전 보너스를 받게 하여 리더들이 경제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2003년에 한자스 리더십을 성취하면서 진정한 드림월드의 꿈을 실현할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아이캔. 그러니까 12월 6일 날 한 달 전에 적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어쩌면 저의 모든 삶의 패턴이라든가 생각을 다시 바꿔. 그만큼 책의 이력은 대단하다. 네. 그래서 케언즈 가면서 제가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제가 FCA 올 때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실 거죠? 네. 이건 3% 브론즈 빌더 그게 아닙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SP를 도전하시든 플래tinum 도전하시든 에메랄드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는 있지만 지속되거나 복제는 어렵다.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 원본이 투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월드와이드 총재, 지금 돌아가셨지만 람피료 총재님이 우리나라에서 에메랄드 포럼 타신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뭐 대학원도 준비를 했었고 떨어지고 열받아 또 준비했고 또 떨어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방법들 하니까 실패. 한 번도 누구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람표 총재님이 우리나라에 99년도인지 2004년인지 오셔가지고 에메랄드 분에게 이런 자리를 했어요. 너무 감동을. 왜? 제가 꿈이 있었잖아요. 꿈이. 저 대학 때 엄청난 꿈이 막 가슴이 터지는 꿈을 가졌고 때로는 참 변명 같지만 참 때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저는 책상에서 10시간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과학을 이렇게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재밌니?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요. 그러면 됐어. 과학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람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 스피치를 하시는데 제가 테이프를 탁 들으면서 이걸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CLC에 이게 복제가 돼요. 집에 와가지고 이 보드판을 걸어놓고 뭐 사진도 했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액자에 그때 칼라 프린터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도 제서돼 있어요. 아마 우리 집 보물 이룰 거예요. 저희 집. 이건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는 플래티넘을 DD라 DD, 에메랄드 DD. 99년 다이아몬드 2000년 3월 1일 수석 다이아몬드 9월 1일 뭐 백깔이 뭐라 갈 거로 적어놨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방금 PM 예? 하고 위험한 목표를 설정 하나 했는데 크라운 엠버스가 2000년 3월 1일. 크라운 엠버스가 최고편이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 것은 2013년 코이디 8년이 늦춰졌다.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 파운드 더블, 트리플, 크라운 가도 이 크라운 엠버스의 목표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가 크라운 엠버스도 FCA까지 온 결정적 계기가 지금 생각. 똑같은 저희 빠른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함에 우리 다이아몬드 동기가 79중가 되고 예? 얼마나 기라상 같은 그런 하이핀들이 막 나왔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FCA를 성취하시 했다는. 저는 그게 너무 자부심을. 그런데 그 방법이 이 방법을 없이 끊임없이 썼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에. 어쩌면 다이아몬드들이 도전할 때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걸 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요. 저도 안 했으니까. 저는 FCA 되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되고 안 했는가? 이지되고 안 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가셔시켜라. 바라보며 붙이. 네. 제가 집에 가면 이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죠. 그리고 제 액자에 우리 큰여자 보는 아빠 저 목표 설정한 중에서 1년에 몇 개 이루어졌노? 한두 개 이루어져 성공한 거야. 왜냐하면 이 원본은 놔놓고 매년 목표 설정, 꿈 설정한 액자는 또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고 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제 의식을 떠난 적이 없죠. 그리고 바라보니까 상상한 거죠. 임의사 시켜라. 여러분 남편 총재 그 드림빙에 음원에 들으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 이미지 해라 이미지.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나는 푸켓에 있어. 나는 런던에 와 있어. 나는 비전 벌어서 지금 통장에 1억이 들어와 있어. 이걸 손에 잡도록 느끼라. 그게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그냥 아무 장애물 없이 예? 성장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공표하고 열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표하고 열정. 내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으면 앞에 나가서 우리 결단의 시간 있잖아요. 쭈삣쭈삣 안 나갑니다. 스폰서가 안 나면 파트는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스폰서 눈치 봐. 그리고 나도 저분이 나가나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이미 이 상상과 이 바람 법칙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저분도 가는데 나도 나갈까? 이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이미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갑니다! 저는 2027년 9월 다임도 갑니다. 다임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나야 돼, 자연.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는 무대 올라가서 게임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FG 갈 겁니다. 자, 큰 목표를 가지고. 에임 하이. 크라운 엠버스를 설정했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도전했죠. 그래서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틀면은 리치 창업자님의 아메이사의 10가지 특징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 2002년 김일동 어용여덟이 FDSA를 같이 했어요. 2002년 9월 1일이잖아요. 이걸 사진을 누가 줬겠어요? 안 줬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니까 FDSA라는 삽점 포인트가 있잖아. 1년에 200조, 260조 다이아몬드 나왔어요. 1년에 260조. 우리는 그때 2조 나왔습니다. 2조.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어치브 책자에 깨끗이 오려가지고 제 사진에 지금도 있습니다. 나도 가보자. 나도 가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복제하는 방법. 자, 원본이 선배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아미를 여러분 사랑. 정말 사랑해. 창업자의 철학을. 스폰서 함께 하지만
이 사업은 리치 창업점의 철학을 보고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애를 참 많이 스폰서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리치 창업자님은 그럴 수 없죠. 가슴 뛰는 감동을 지니라. 일부러 뛰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슴 뛰는 감동을 지닌 게 매일매일 리치 창업자님의 아메이섭의 10가지 특징. 그 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리더를 복제시켜라. 너무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왜? 원본이 선명한 나. 상담. 상담 잘하고 있는가? 그럼 파트너도 상담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표를 크게 가져라. 100% 시스템에 충실해라. 시스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선명해요. 오영 리더님이 정말 너무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서 빨간 드레스를 사가지고 거실에 걸어놨다. 나는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미국인으로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들으라. 그리고 나까지막으로상 피터밤이라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다 I can do it too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복제한 거예요. 똑같이. 윤리강령을 원칙을 준수해라. 네. 이상한 방법으로 빨리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사명. 그래서 김일성님이 미국 생활 20년 쳤고 한국에 아메를 들고 온 것은 사명이었다. 사명은 개인의 어떤 그런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명, 미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사명. 저는 이게 이제 좀 늦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제 진정성이니까 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멘토를 설정. 멘토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어쩌면 방향 제시. 우리 스폰서가 암해하다가 안 보이네? 이건 멘토가 아니에요. 결정력 순간에 리더님 요즘 상담을 안 하시죠?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멘토의 한마디 그 말이 그런 운명의 전환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멘토를 이게 제가 복제했던 방법. 저는 감히 이 9가지네요. 이 9가지를 크게 어긋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저도 따라 나가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성공자들을 내가 복제하려고 예를 쓰는 게 성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범해서 성공으로 이대함으로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어느 순간에 또 내일이면 잊어먹구나. 또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액자도 없고 뭣도 없고 프린트는 고장났고 잉크는 떨어져. 또 이야기 들으니까 결심 실행을 하는. 어느 순간에는 습관은 운명이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FC에 올 때까지 이 방법을 썼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반성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나쁠 얘기를 했냐겠죠. 성공하려면은 첫 번째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돼.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꿈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확신이 드는 거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설득력. 남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응? 그분이 정말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설득력. 자,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죠. 일관. 우리 스폰서는 한다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다리가 부러져도 미팅에 나오는 사람. 너무 멋지죠? 리더님,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 미팅 안 나오면요. 파트는 기침해서 안 나오면. 이게 복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물론 너무 빡시게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축 나죠. 그렇지만 콜록콜록하고 뒤에 스폰서 앉아있을 때 파트너 얼마나 용기를 얻나. 우리 스폰서님은 몸이 저렇게 불편한 불구하고 그래도 미팅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왜 안 나왔어요? 내가 지금 감기, 몸살 기운이 살짝 있네. 변명이.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작은 유혹을 특히나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니까 그걸 보고 파트너가 어떻게 복제가 되겠다. 공감하지 않나요? 열정. 방금 그런 바람의 법칙 가셔시키고 이미지하고 그래야 열정이 나오는 거죠. 매일매일 음원을 들으시고 그래도 자빠지는데 예? 예. 어떻게 그러지? 내가 감기꾼이 있고 오늘 너무 얼마나 일상의 유혹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민첩성 어떤 거예요? 때를 잘 판단하는.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멋진 말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제 진정서입니다. 제 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만약 자네가 내일 죽는다면 나한테 뭘 권하고 싶어? 행복해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뭐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술 한잔 하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 다시 보냈어요. 난 만약 내가 내일 준다면 자네에게 아메이 사업을 이게 제 진정서. 여러분도 이런 마음 있죠? 친구가 감동할까 쓸데없고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뭐 물건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보냈는데 그래서 답은 왔어요. 그래 너의 마음 알겠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아메 사업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의 핵심은 진정. 그냥 물건을 한 개 전달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어떻게든 내가 더 좋은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남에게 감동을 주려면 자신부터 먼저 감동은 뭡니까? 그런 열정과 확신. 내 스스로 감동. 우리 첫사랑의 감동, 콩깍지 씌웠잖아요. 그 뜻이 여러분도 이제 아메이 그런 적 있었죠? 뭐 차나 깨나 아메이. 눈을 떠도 아메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첫사랑이 식었어. 그러게 모든 게 힘들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남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려면 자신부터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돼.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감동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우리 신지은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인정시가 끝났는데 정말 뉴 다이아몬드 안 나오는 게 너무 애석해.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좀 많이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감동의 눈물. 다이아몬드 인정식이 사실 가장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행사. 남을 설득하려면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부터 믿음으로 설득돼. 내가 너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도 절대로 나는 후회하지. 이런 일인가. 그래서 자신의 독자의 사업으로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의 그 길을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아무리 천번 만번을 들어도 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한 거죠.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당신을 도와서 더 성공시키는 거예요. You first be second. 제가 리치 창업 때문에 스피치를 종종 한 번씩 듣습니다. 너무 멋져요. You first be second. 그게 자유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게 리더의 책임. First me, you second. 이러니까 문제가 터져요. You first me second. 이게 자본주의다. 더불어 사는 자본. 그래서 아메 사업 늘상 듣지만은 왜 이상적인가? 정말 이거 전부 다 제가 CD를 듣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한.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리한 내용. 자신의 사업이다. 무자본 무경험으로. 우리가
저도 사업에, 저는 10년의 기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했어요. 근데 뭐가 있죠? 자본력이 딸려가지고 담보 능력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망했던 정리했던 똑같은 의미지만은 제가 아멘을 안 했다면은 저는 제 사업을 했어요. 왜? 그래서 1년에 매출액이 2, 30억인데 리스크는 크지만 그럼 한 달에 2, 3억이니까 담보가 4, 5억이 들어가야 돼.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의 사원이 뭔지 아세요? 도광량. 빛을 어둠 속, 빛을 감추고 어둠 힘을. 그래서 제가 FC 대고 제 사업을 정리했어요. 예?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트리플 때까지도 생활비를 줬어요. 우리 남성 리더분 들어야 됩니다. 내 경비 쓰고, 낮에는 제사하고, 밤에는 암회사. 그래, 도광량에, 그래, 내가 딱 준비가 되는 순간에 너희들 끝내버려. 그 생각을 얼마나 가고 있는지. 우리 의뢰 입장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네. 생필을 지급하고 시스템으로 최고의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추가수 가족사다 가족사 가족 구성의 모든 인력가 보존해준다. 여러분 자녀가 치과 의사야. 아니 아버지가 자녀가 치과 의사 될 수 있나요? 아버지 현대자동차 딜러야. 자식한테 현대자동차 딜러 그걸 주나요? 안 줍니다. 응? 아버지가 스타벅스야. 그걸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나요? 안 줍니다. 아멘 주겠다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추가소득으로 최고소득 올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하게 들어오죠? 풍족하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성이 안 차.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그런 비전 보너스 받고 해보세요. 통장에 뭐 연말에 5천만 원, 1억. 근데 돈은 잘 쓰게 보이잖아요. 쇼핑도 엄청난 행복이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 한번 해보세요. 통장에 막 한 5천만 원, 1억씩만. 어? 니들 오늘 얼마 들어왔노? 이거 2천만, 아니, 2천만 아니네. 2억이네.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2억이 아니라 20억이네. 전에 FC 리더 중에서 20억을 2027년도 2003년 받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일시불. 2년 아치면요. 3, 40억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2036년도 막 비전 보너스 연기된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됐어요. 2036년까지 두 달. 근데 저는 2003년까지 데드라인을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연장될 거예요. 지금의 소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응? 지금 뭐 50만 원, 100만 원 들어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통장에 1억 정말 5억에서 10억이 돌아보세요. 어떤 느낌일지. 저는 그걸 알아요. 왜? 받아봤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번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 드림월드에 내가 이사하기를 너무 잘했다. 응? 나의 어려움이 있었지. 비도 내렸지. 시름과 역경도 있었지. 그렇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견뎌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받은 거예요. 저는 그걸 생생하게 봐요. 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카이스트 김대희 교수가 앞으로 AI 시대에 제가 준비해 보니까 뭐 정말 끔찍한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역사상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래요. 지금. 정보만 있으면.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AI 시대 자본을 구축해야 된다.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최고소득.
여러분 통장에 얼마 들어올지 모릅니다. 시간제 버릇이 전업할 수 있고 평생. 여러분 90까지 살 거예요. WS 드시니까. 90에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먹었는 게 WS. 할머니 나 고래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 그럼 할머니 하와이 가자. 하와이 데리고 고래 보러 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저는 김메리가 그러지 않을까. 네. 프랑스에 한 달 있다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생 건강과 사고에 대해 좋은 보장소에 낼수 있고, 왜?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부부나 자녀의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다. 세계 유일한 사업이다. 니집 창업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고. 이런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가 가능한 게 없다. 정말 감사하다. 띠가 없다. 자본, 능력, 학력, 여건 없다는 거죠. 암회사는 독창적이고 가족기업이다. 정상까지 지름길 없다. 암회사는 초일류. 그리고 비상장 기업. 왜? 약속을 이해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쭉 보면서 성공에 대한 자세 태도를 보겠습니다. 리치가 아니죠. 야, 이치로. 야구 천재. 이 친구의 별명이 노력충. 그렇지만은 그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체지방률이 7%.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잠들고 부인이 만들어 똑같은 음식을 먹고 평생을 은퇴하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까? 네.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 진출해가지고 정말 전무후무한 지금 이제 오타니가 또 이 친구의 능력을 기록을 깨고 있죠. 자, 39살에 언제든 해고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스스로 채찍이라는 선수. 오직 야구 하나에 온 삶을 불태운 선수. 기자회견에서 한 번에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 쌓이면 작은 벽을 넘게 된다. 그 벽을 넘기에 난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템포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서 해야 되고 이 작은 노력들이 어느 순간에 그 벽을 넘는다. 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항구로 나무로 1000개의 성냥을 만들었지만 천구로 나무를 태워버린 건 성냥 한 겹이다. 이 은유는 부정적 생각 하나가 모든 긍정적 생각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오늘 하루 탱고가 빠지는 게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 제가 빠져봤거든요, 새벽 기도를. 너무 침대가 따뜻해. 가기 싫어. 얼마나 사람이 자기 합리를 잘합니까? 그냥 유튜브에 보면 되죠. 그것도 누워서 그냥. 누군가 지켜보면 있다면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감기 기운이 왔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 내가 파트너는 미팅에 가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럼 누가 보고 있죠? 내 양심이 보고 있죠. 이런 게 누적돼가지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림없어. 어떤 개구리가 나무 꼭대기에 오르다자 모든 개구리가 친다. 그러잖아요. 너 다이아몬드 전에 장을 짓지.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돼도 너는 안 돼. 그때 그런 얘기하지. 어림없어. 내가 두고 봐. 내가 응? 반드시 되고 말 거야. 개구리는 묵묵히 정성에 올랐습니다. 비결이 뭘까? 이 개구리는 기가 들다. 그래서 모두가 서릴 때 그걸 응원의 함성이라고 믿은 거다. 교훈이 명료하죠. 자기 생각이든 남 생각이든 부정적인 건 무시해. 우리 성공하려면요. 치욕적이고 모멸스러운 거절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는 그만둔 이유가 되지만 누구는 성공에 대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자, 자긍심과 자부를 가져라. 예? 꺼리낌 없이 깨끗한 양심만큼 푹신한 벽이 없다. 좋은 친구와 좋은 책과 좋은 측면의 고약인 양심. 이것이 이상적인 삶의 조건. 우리가 뭐 온라인, 뭐 할인 판매, 참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면은 정말 막 열받아. 저도 뭐 누구한테 화풀이 해야 됩니까? 본사한테 화풀이 해야지. 너희를 본사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 일만 해결해. 우리는 생존이 걸려요, 생존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뭐예요? 보약은 양심. 그렇게 S&P 플래티넘 매매를 다니면서 가가지고 본인의 양심에 압등을 느끼게. 제가 모 그룹에 다이아몬드 됐는데 그분이 할인 판매로
징계받다가 그만둬가지고 이적에서 단련된 거예요. 제가 무대에 못 서겠습니다. 쫓아가. 그래서 제가 FC 의장이 나중에 된다면 절대로 제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한 규칙.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인정식을 해요. 인정. 그런 어떤 부분들이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그건 저는 양심에 맞지 않은 일이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정말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담의 사업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신령스러운 용은 맛있는 먹이를 탐내지 않고, 기품 있는 봉황은 세장이 예쁘다고 들어가죠. 좀 그냥 쉽게 물건 전달해서 뭐 온라인에 올린다. 이건 양심에 입에 드는. 그래서 리치 샵도 그런 얘기했죠. 모든 건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다. 저는 그런 철학, 그런 리치 창업자님의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 자, 또 힘들죠. 우리가 또 코로나 기간을 끝나고. 그렇지만 이제 제클린이 이제 케네디 암살당하고 정말 시리에 빠진 어떤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늘 이 정도로 무거운 건 아니에요. 영광은 무거운 짐이다. 목숨을 아는 독이다. 그 짐을 견디는 능력은 예술 같아서 그걸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FCA 무거운 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는 우리가 인정하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고 신앙심 깊어 작은 그리스도가 불렸던 영국 학자 C.S. 루이스. 네, 이분이 58세 처음 결혼했는데 부인이 2년 후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헤아려은 슬픔을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은 우리에게 짐을 주셨고 그걸 짊어질 어깨도 주셨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짐을 극복하지 못한 태도. 이상한 방법으로 쉽게 빨리 핑간다? 어떻게 그 무게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직선이 지름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곡선이 가장 빠른 지름길. 암의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제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봤던 영화 언브로큰. 부러지지 않는 화살. 안젤리나 돌리가 감독했던 영화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용서는 일. 증오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완벽하면서도 완전한. 너무 멋지다. 그래서 루이스 그 마라톤 선수가 그 포로 수영에서 잡혀가지고 이 와다나베 소장이 이제 제일 교포였죠. 엄청 혹독하게. 근데 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일본의 나가노 올림픽에 이제 참관으로 갔는데 만나야 되는데 결국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해 쥐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늘 평생을 괴롭힘을 당했던 그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감동적입니다.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어.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일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죠.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우리는 잘 견뎌냈죠. 그래서 근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자가 강한 거죠. 예. 우리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굶주린 배. 여러분 한 이틀 지금 배고프죠? 저는 배고픔을 못 참아요. 정말 한 2끼 정도 굶으면은 제가 그걸 실험해 봤거든요. 그 마트 가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빵을 엄청 사더라고요. 어떻게 금식기도를 하지 몰라. 저는 금식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고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죠? 먹고 싶도 먹을 수 없는 예? 빈 주머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상처 입은 가슴. 뭐 부모가 또는 뭐 형제가 또는 뭐 내 주위의 사람이 그런 어떤 고통을 당했다. 이런 부분들이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가장 큰 소식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마지막.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케냐 컨벤션 갔는데
그 컨벤션을 내년에는 한번 가려고. 케냐가 자꾸 저를 부르고. 정말 여러분 막 빗물 떨어지는 거기 솥단지도 없어요. 그냥 집안에 놓고 가다 우리 옛날에 가마솥 거기서 밥 해먹고 그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거죠. 자, 결핍은 성공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간절히 갈망하지 않은데 어찌 유혹이 찾아오죠? 금방 찾아. 네, 네. 자, 이것은 또 이제 아들이 하버드대 갔는데 아버지가 직업이 시원찮아. 자기 친구들의 아버지는 뭐 백악관 정부 고위 관련돼.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좀 부끄러워해. 근데 이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야. 왜 대체 남과 비교하며 살아야 돼? 아버지가 그런 얘기야. 너희 아버지는 왜 자꾸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느냐? 비교할 필요 없다. 자,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나머지 9%는 그들 받아들이는 나의 방식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삶의 태도라. 그죠? 네. 대체 왜 남과 비교하면 살아야 된다. 더 나아지게 내가 롤 모델로 참을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어제 나이다. 비교는 인생의 기쁨을 훔쳐가는. 그래서 남편을 가장 빨리 죽이는 법. 자꾸 아집 아저씨와 비교하라. 당신은 또리 아빠는 5시에 들어왔는데 왜 당신이 지금 10시가 들어도 안 들어오니? 또리 아빠는 어제 보너스를 1,000만 원 받았다는데 당신은 뭐 없니? 죽습니다. 저거 자꾸 키가 적니 어쩌니 하면 죽어요. 우리가 그게 열등감이고 때로는 취약성이죠. 그런데 그 취약성을 지가 제가 간직했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없죠. 그걸 용기로. 그래, 좀 작으면 어때? 하늘에 볼 때는 가장 큰데. 스스로 합리시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한다면 나는 그래, 뭔가 끝장을 보고 뭔가 남과 다른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강한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끝나.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인생의 지름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 여러분이 하는 잘 안 될 때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왜? 그 굴곡굴곡을 넣으면서 내 근력이 만들어지죠. 그 비교하지 마세요. 저번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GP 가고 SP 가고 뭐저 플래툰 가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빨리 간 사람이 막 우쭐하고 막 내가 몇 년 만에 뭐 EDC가 되고 뭐 그냥 무대 올라가 그랬어요. 무대 올라가. 게임 있어 놓고 아직 게임. 저는 지금도 너무 생각. 누가 치고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같이 그 수많은 일도 있었지만 FC에 된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FC도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연합이 여러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죠. 이기가 왔을 때 가장 훌륭한 면은 리더십을 합니다. 예. 비관주의자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주의자가 바람이 바뀌기를 기대할 때 리더는 못을 조정한다. 해동이 아니라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에 나가는 거죠. 아, 내가 좀 하려고 하니까 오늘 백구 이번에 오늘 코로나 터져. 낙관주의는 코로나 끝나면 잘 될 거야. 아니죠. 예.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시험해봐야 리더의 진짜 점수를 알아. 이게 일관성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멀리 가봐야만이 그 힘을 알 수 있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만이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예. 왜 혼자 되면 외로운지 아는가? 당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당신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누군가 소통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거다. 생명과 산소의 관계처럼 인간과의 꼭 필요한 게 소통. 주변이 갑자기 추워지면 죽은 영혼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네. 내 주위 혹시 내가 나타나면 해가지고 조용해지자고. 그럼 내가 죽은 영혼을 데리고 다니. 나타나, 조용해. 니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혼을 막 거느리고 다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 여러분, 에로뱀 들때 누가 웃었 나이를 먹을수록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아멘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명심해야 될 말. 제가 그 조선일보 이미도시에 3년치 영화를 전부 다 제가 캡처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금과 옥조 같은 영화만 제가 빼온 건데 이걸 명심하면 당신 일처리 및 이유관리법은 틀림없이 달라져요. 워렌 버핏이 명심해야 될 철칙은 뭘까요? 명성을 쌓는데 20년, 무너뜨리는 5분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파트너십을 쌓는데 20년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5분. 이걸 경험한 니도 있을 거고 아직 못 해본 니도 있을 거고 그만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 그냥 제가 뭐 리더고 뭐 성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러지 않으면 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말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분노는 순간의 분노는 돈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왜, 왜 계엄을 해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결국 세상 사람들. 아메리카도 맞아. 정말 너무, 저도 맞아. 그래, 이런 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가난. 미국의 권투 선수인데, 가난은 내가 저지르는 범죄로 만든 형벌 같아.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 근데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여러분 돈 많죠? 없죠? 그렇죠? 우리는 2003년 비전권을 받으면은 여러분 통장에 몇 억씩 꼽힌다니까. 그래가 치는 거 아니에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기다려. 돈 안 낸다고? 그래, 기다려봐, 좀. 응? 막 이 아빠가 뉴욕의 빈민가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밤에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 쓰레기통 음식물을 가져와가지고 데워서 가족이 같이 먹는 스토리. 얼마나 가난해 한이 먹겠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려고 꼬투를 넣든다 시작. 왜 싸웁니까? 가족의 우유가. 가족을 위한 그보다 더 강한 게 있겠냐. 그 육성의 정을 타고 파전되고 그래덕은 승승장구 이변을 일으킵니다. 자절했던 국민은 그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열광합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 대는 언제나 내가 있다. 내 마음의 챔피언은 영원히 당신이야. 남편이 링에 올라가서 전직 챔피언하고 싸우고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영화는 결말을 내지 않아요. 이 시사. 자, 이거 기생충. 여러분 보셨죠? 모든 죄의 뿌리는 훔치는 즉 도둑질과 살파.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아멘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기회를 도둑질하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의 권리를 도둑질해. 근데 이 기생충 결국은 부정행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사이는 오래가지 않아 자유를 잃고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대단원에서 두 가정은 다 평화가 묻니다. 아들의 부정한 계획을 분별하기커녕 눈을 감아둔 가정의 탐욕 그것이 빚은 결말입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할까? 거짓말을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도 완벽하지 않죠. 왜 거짓말을 할까? 저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어떤 부분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굉장히 또 어머니의 이데아. 여러분은 어머잖아요. 이 영화도 굉장히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은 나도 엄마 있어요. 해가지고 어릴 때 이제 고아로 이모, 고모 집에 맡겨지. 아마 이게 이라크 전쟁인가 뭐 어디 코소보 전쟁인가 그 내용일 거예요. 프리다의 그의 여름. 그래서 이 여자애가 어릴 때 경험을 살려서 이제 영화 감독에 대해서 찍은 영화입니다. 자, 이런 은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삶은 정막과 같으나 어머니 없는 삶은 묘지와 같아 영원한. 그래서 아빠는 별로 나이를 먹어서 더 필요 없는 존재. 그런데 엄마는 영원한 정막.
우리도 얘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너무 행복해. 근데 좀 미워. 아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저건 한 말 더, 한 말 더. 어머니, 어머니는 상실을 너무 크다는 뜻이죠. 굶주린 배를 채우기보다 훨씬 힘든 게 뭐다? 사랑의 거기를 채우는. 그래서 이 프리다가 너무 엄마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집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가 집에 가자. 비 옵니다. 너무 깜깜해요. 내일 알고 이 가족이라는 게 우리는 암에서 반가죠. 가족을 온전히 지켜. 네,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시간을 잡고 가는데 사랑 그 이데아님 사랑에 빠지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게 되고 전쟁에 휘말리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눈에 콩깍지가 쓰였죠? 아메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오직 아메밖에 안 들립니다. 네. 아, 멋진 말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정은 죽음보다 고귀하고 아킬레우스의 칼보다 이 호멜에서 일리아스에 나옵니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아킬을 찾아가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이 이야기. 저는 이걸 이제 좀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말은 않지만 이 정도.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아버지가 딸이 신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장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딱 조사해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신장 이식자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딸이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딸이 또 다시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또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신장 하나 남은 걸 이식해야 되는데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건 생명이 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러냐. 모든 윤리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랑이다. 나는 우리 딸이 건강하면 나머지 한쪽 신장도 내줄 자신이 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고 딸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건강히 살았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쩌면 전부 다 이런 생각하겠다. 외로움, 질병이다. 이제 이 샹송 가수인데 이제 젊을 때 사랑하다가 이제 뉴욕 가서 이제 마지막 공연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도 실패하고 아무도 없는 거 주위에 그 잘 나갔던 샹송 가수 나이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한때 잘 나갔던 거죠. 예. 자, 이 소절을 부르다 피아프가 쓰러져 4년 후 그녀를 죽음에 이르한 치명적인 병이 하나를 이 명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험한 질병은 애로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피아프를 보고 기자 묻습니다. 이분이 대답하죠. 외로움만큼은 외로움. 그 외로움 질병. 정말 아메이 사회 커뮤니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10년, 20년 더 만날 수 있죠? 우리 손주가 20살 됐는데 할 수도 있고 아메이를 시작했다 할 수도 있고 탐지도님 그때 참 우리가 부산 AP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인문학이라고 해서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손자 함께 하와이 고래를 보러 가네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겠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가 이 시한부 인생의 환자에게 미소를 찾아준 그런 내용. 그래서 미소는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궁극 팬더 또 7일 사무라이 이것도 아마 이제 다 끝나가네요. 그죠? 왜 여기서 이제 한 이야기가 팀 퍼스트 미색 왜 우리가 팀을 우선해야 되는가? 자 이제 개미하고 이제 뭡니까? 메뚜기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여왕 개미에게 협박을 합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잘못된 결과에 책임을 진 자세야. 마지막 입새가 떨어질 때 곡물을 2배로 바쳐라 해가지고 이제 그 메뚜기가 메뚜기 때 두목 호퍼가 이렇게 개미 이왕개미 때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왕개미가 이제 개미를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묶은 나무가지 다발은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 개미는 더 이상 메뚜기를 섬기지 않아. 우리는 우리끼리의 삶을 살자. 이런 이야기 한 거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따로일 때 우리는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지만 뭉치면 대양. 이게 팀의 이력이. 암에서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팀이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다. 암에서 직감이 옵니까? 요즘 제가 이제 후ang 교수의 직감의 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다른 그룹에 강의 가가지고 그런 그 테이프 제목이 그 내용입니다. 여자의 직감을 믿어라. 그럼 남자는 후회할 일이 없다. 예, 예. 그 직감은 그냥 갑자기 찍는 게 아니라 내 살아온 직관.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 판단했던 이 직관의 결과가 직감이라는 거죠. 게을러 빠진 사람이 직감 좋아가지고 찍은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 직관.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직관은 과정이고 직감은 결과다. 그래서 이 직관이 모여가지고 결과인 직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직감을 따르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 안에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올해는 푸켓에서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